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데이비드 휴m, 그리고 그의 저작 인간 지성에 관한 탐구 제4장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그 지식의 한계에 대해 휴이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따라가 볼 텐데요. 맞습니다. 이게 꽤 중요한 부분이죠. 네, 휴의 이런 생각이 오늘날 당신에게 또 당신의 사고방식에 어떤 의미를 던질지 한번 같이 탐구해 보시죠. 네, 휴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특히 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른다. 이런 인과관계나 미래 예측 능력 같은 거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게 합리적이냐는 거죠? 합리적이냐? 네, 우리가 그냥 믿는 건 아닌지 그 기반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휴은 일단 인간의 지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 구분부터 봐야 합니다. 관념 간의 관계 하고 사실의 문제. 네, 관념 관계랑 사실 문제. 이게 수학이나 논리처럼 순전히 생각만으로 참거짓을 알 수 있는 거. 이게 관념 관계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다 같은 거요. 이건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이걸 부정하면 모순이 되죠. 그렇죠. 근데 내일 해가 뜰 것이다. 이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이건 사실의 문제에 해당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사실의 문제죠. 이번 직접 경험해봐야 아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논리적으로 내일 해가 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도 모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불가능한 상상은 아니니까요. 네. 휴문 우리가 경험 세계에 대해 아는 지식은 전부 이런 사실의 문제에 속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대부분의 지식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당신이 뉴스에서 보거나 주변에서 듣는 많은 정보들이 사실 이 사실의 문제 영역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구분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런 사실의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당구공 예시처럼 이 공이 조공을 치면 조공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예측하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린 분명히 원인과 결과를 연결짓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연결에 휴메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건 한 사건, 그러니까 당구공이 부딪히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건, 다른 공이 움직이는 것, 이 두 사건이 그냥 연달아 일어나는 모습뿐이라는 거예요. 연달아 일어나는 것만 본다. 네, 소위 항상적 연접이라고 하죠. 그 두 사건 사이에 무슨 보이지 않는 힘이나 필연적인 연결이 있어서 다음 사건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그 연결 자체를 우리가 직접 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필연적인 연결, 그걸 직접 관찰한 적은 없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렇죠. 맨날 보니까 당연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냥 A 다음에 B가 일어나는 걸 반복해서 봤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과관계를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근거는 대체 뭘까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면요. 여기서 휴메 대답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건 바로 습관 때문이라는 겁니다. 습관이요? 근데 이성이 아니라 습관 또는 관습, 커스텀. 과거에 계속 불에 손을 대면 뜨거웠던 경험이 반복되니까 다음에도 불을 보면 뜨거울 것이라고 그냥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서 우리 마음에 일종의 심리적인 경향, 즉 습관이 생기고 이게 인과관계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추론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반복된 경험 때문에 생긴 마음의 버릇 같은 거다. 그렇죠. 휴먼 그렇게 봤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생각이죠. 와, 그럼 이 얘기는 결국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 자체의 합리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휴 철학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귀납의 문제입니다. 귀납의 문제. 네. 과거에 100만 번 해가 동쪽에서 떴다고 해서 내일도 반드시 동쪽에서 뜰 거라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늘 그래왔으니까 내일도 그럴 거라고 믿는 거지 논리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래가 과거와 같을 것이다 라는 그 전제, 자연은 균일하게 작동한다는 그 원리 자체를 증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 그것도 결국 과거 경험에 의존해야 하지 않나요? 과거에도 자연이 균일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바로 그겁니다.
결국 순화한 논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과거 경험으로 미래 예측의 정당성을 증명하려는데 그 증명 과정 자체가 과거 경험에 기반한 미래 예측을 전제하고 있으니까요. 이야, 이거 정말 근본적인 문제네요. 그럼 우리가 하는 과학적 예측이나 일상적인 추론 같은 것들이 사실은 완벽하게 합리적인 토대 위에 서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건가요? 네, 흉의 분석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믿음 체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불확실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칸트 같은 철학자가 흉을 읽고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지식의 기반을 흔들어 놓은 거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좀 정리해 보면요. 흉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건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특히 인과관계나 미래를 예측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순수한 이성적 판단이라기보다는 반복된 경험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형성된 일종의 강력한 심리적 습관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네, 정확하게 요약하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흉의 이런 통찰은 이후 철학이나 과학에서 지식의 본성, 또 그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아주 크게 촉발시켰죠. 그리고 이건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할 때 얼마나 비판적인 태도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이해하는 인과관계나 미래에 대한 예측들이 사실은 차가운 이성보다는 어쩌면 그냥 익숙한 습관에 더 깊이 기대고 있다면 앞으로 당신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주장이나 예측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네, 흉이 우리에게 남긴 정말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